예, 방송인 유재석 씨 그리고 김용만 씨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는데 일단은 네. 이 소송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예. 사실은 재정적인 적자 때문에 예. 결국은 많은 출연료를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. 유재석 씨는 6억, 그다음에 김용만 씨는 한 거의 9천만 원 상당히 예. 됩니다. 근데 이 소송을 어떤 소송이냐면 바로 그 스톰이라는 회사의 채권자인 다른 소속사를 상대로 SK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연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돈 때문에 결국 공탁을 걸게 되죠. 예. 그래서 이 공탁을 1심, 2심에서 계속 패소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김용만, 유재석 씨가 소속된 소속사가 망했는데 예. 예? 출연료를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출연료를 방송사로부터 못 받았어요. 예. 못 받아가지고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예. 돈 달라 그랬더니 방송사에선 나는 당신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당신 소속사랑 예, 계약했다. 그렇습니다. 이거죠. 예. 그러니까 방송사 돈 어디다 줄지 모르니까 공탁한 거다. 예, 소속사한테 돈을 주려고 했더니 예. 그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달려붙어서 이건 지금 출연료 주는 것보다 빚잔치가 먼저다. 채권자들이 이 돈을 누가 가져갈지 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예. 해서 유재석, 김용만 씨는 자기들이 출연한 출연료를 뻔히 알면서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지금 우리 하재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예? 알고 보니까 이 전세집이 그냥 뭐 담보에다 마구 복잡하게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결국 그 권리 순위 같은 게 발생해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?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이 소속사에는 1억 원이라는 자산밖에 없는데 예. 소위 말하면 10억 원짜리 지금 채권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. 그 1억을 나눠 가져야 되는 예.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. 유재석 씨 상황이나 김용만 씨 사정은 딱 하지만 어찌됐든 돈 못 받은 채권자들이 많아서 그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아마도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 채권 비율대로 나눠서 안분해서 가져가야 되는 N분의 일 상황으로 해가지고. 재판부는 본 것으로 보이는데 유재석 씨 6억 원이라는 그 미지급 출연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못 받은 금액들이 이건 있거든요.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? 사실. 예, 그렇죠. 그렇죠.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여기에서 가장 나쁜 건 사실은 소속사입니다.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막대한 채무를 지고 그럼 이 소속 정도로 연예인한테 스타들을 갖고 있는데. 네, 이렇게 그 무지묵지한 그 출연료를 그 미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유재석 씨하고는 소송에 패해서 이 금액을 다 받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뭐래요? 지금 김용만 씨하고 유재석 씨. 지금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이 소송을 지금 1심, 2심 세 번째 소송하는 건데 예. 처음에 돈 달라 소송 예. 한 번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 계속 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유재석 씨가 이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가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. 연예인들이 다른 연예인들이 그런 기획사랑 계약했는데 기획사가 중간에 갑자기 사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돈은 예. 없어지고 돈은 못 받고 예. 이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하. 내가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다. 예. 소속사가 중간에 좀 이렇게 경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. 어쨌든 내 몸으로 노동을 한 거니까 예. 방송사한테 직접 내가 이런 출연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판례를 요번에 만들어 놓고 내 후배들이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. 예.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 하도급처럼요. 예.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면 됩니다. 아하. 예를 들면 소속사나 이런 데가 파산하거나 부도하면 방송사는 직접 출연자인 연예인한테 직접 지급을 예. 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강 교수님. 출연료, 유재석 씨 출연료 6억 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. 1회 출연료가 얼마길래 6억 원이 됐을까? 라고 봤는데 몇 년 전에 KBS에서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국회의원 예. 국정감사 자료로 KBS에서 받은 걸 보니까 유재석 씨가 1회 출연료가 1,5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예. 신동엽 씨는 1,000만 원에서 1,3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이게 한 번 출연에 1,500만 원, 2,000만 원 엄청나게 많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
사실 이게 시장의 크기와도 비례하고 그 출연자가 나옴으로써 예.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죠. 굉장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이게 뭐 더 어릴 것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많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그 출연으로 버는 돈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800억 원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. 갑자기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유재석 씨가 이 사건으로 뒤어가지고 예. 그 다음부터는 일인 내가 기획사. 직접 방송국이랑 예, 예. 계약하겠다라고 해서 예. 1인 기획사로 한동안 활동하다가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대형 기획사로 들어간 건데 예. 우리나라가 뭐 한류다 뭐다 이러면서 대중문화 산업이 알겠습니다. 굉장히 발전한다고는 예. 하지만 여전히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이런 계약 관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,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. 어쨌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내에서 유재석 씨나 김용만 씨나 큰 손해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.